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현대자동차 코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소개했던 바로 그 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소형 SUV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글로벌 전략 차종입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보고 만든 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코나 발표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은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SUV 라인업이 A 세그먼트에서 E 세그먼트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선언한 바 있죠. 그만큼 현대차의 SUV 라인업이 좀 더 확장되고 튼튼하게 보강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국내 소형 SUV 시장에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온 현대자동차의 코나 타고 오늘 시승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잠깐 보시고 가죠. 로우 앤 와이드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캐스케이딩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상하 분리형 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를 얇게 상단에 배치했고, 그 아래 주간주행 등을 그 아래 배치해서 정면에서 보면 위아래가 살짝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차가 있죠. 시트로행의 칵투스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언뜻 보기에 칵투스와 비슷한 앞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 모서리와 힐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범퍼 가니시도 눈길을 끄는데요. 차체의 보디 컬러와는 다른 검은색 테두리를 두어서 좀 더 젊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게 됩니다. 게다가 루프를 화이트 컬러로 덮었죠. 흰색 지붕에 파란색 바디, 그리고 휠하우스를 두른 이런 회색 테두리 등이 어떤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면서 약간 젊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보시죠. 8인치 모니터가 센터페시아 상단에 살짝 불쑥 솟아 올라왔다 싶을 만큼 높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계기판과 수평 라인에 모니터를 배치를 해서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인체공학적인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계기판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모니터를 조금 더 낮추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시동을 끄면 안으로 수납되었다가 시동을 켜면 다시 솟아나오는 수납식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운전석 너머에 별도의 반사판을 두고 이를 이용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는 방식입니다. 아주 컬러풀하고요. 선명도가 높아서 이처럼 밝은 날에 보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요, 선글라스가 UV 코팅이 되어 있어서 살짝 흐리게 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문제가 아니라 선글라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선글라스를 끼고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6개의 에어백을 배치를 해서 어떤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고요. 자, 오디오는 코렐 오디오입니다. 카 오디오 중에서 나름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코렐 오디오죠. 아마 혼다 자동차가 이 코렐 오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듣게 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음성인식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말씀하세요. USB를 재생합니다. 자, 이 정도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주 고음에서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감 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3개의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풀타임 사륜구동이죠. 거기에 사륜구동 락 고정 모드가 있습니다. 센터 디퍼런셜 락 기능이죠. 그래서 좀 더 험한 길을 갈 때는 사륜 락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래 하나 더 있네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입니다. 다운힐 어시스트죠. 경사로를 내려갈 때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바를 때도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일종의 저속 크루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험로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소형 SUV지만 제법 야무진 그런 성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코나의 라인업이 상당히 화려하죠. 가솔린 1.6 터보 엔진에 디젤 1.6 엔진, 4WD 모델까지 더해서 제법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가솔린 1.6 터보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모델입니다. 177마력의 27kgm의 토크를 가진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7단 DCT,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 7단 DCT가 엔진의 힘을 조율을 해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국 타이어가 공급하는 235, 45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터치스크린 방식이어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적지 설정, 서울특별시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청,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세 번째, 선택된 위치로 안내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죠.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하는데요. 약간의 유격이 느껴지는 그런 반응입니다. 완전히 돌렸는데 약간 유격이 느껴지죠. 이 차의 판매 가격, 코나 1.6 터보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차종의 가격은 2,075만원서부터 2,605만원까지입니다. 가솔린은 1,895만원서부터 2,425만원까지고요. 디젤은 2,090만원에서 2,620만원까지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스토닉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죠. 코나와 스토닉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나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의 스토닉은 프라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나는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보고 투입한 차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개발한 차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코나보다 더 아래급 A 세그먼트, 그리고 기존의 산타페나 베라크루즈보다 더 위급 E 세그먼트죠. A와 E 세그먼트에도 신형 SUV 모델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18년도에 전기차 버전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 부분도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볼 만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출발합니다. 가솔린 엔진 특유의 경쾌함이 살아있습니다. 첫 발짝대기가 아주 가볍고요, 경쾌합니다. 조용하죠.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엔진 소리도 살짝 들립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 때 잘못 알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동 버튼 앞에 있고요. 비슷한 동그란 원이 변속 그래버 옆에 있어서 잠깐 착각할 법도 합니다.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노면의 굴곡을 잘 타고 넘습니다. 물렁물렁 낭창낭창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노면의 어떤 그 굴곡을 잘 흡수하고 큰 흔들림 없이 움직여 나갑니다. B세그먼트 SUV라고 하면 거의 엔트리급 시장이죠. 처음 차를 사는 혹은 젊은 친구들,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들, 그 정도 20, 30대를 타겟으로 할 텐데요. 차급에 비해서 제법 많은 편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작은 집 막내 아들 스토닉은 코나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없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도 못 가졌죠. 1.6 디젤 하나로만 버티는 그런 스토닉인데요. 그리고 플랫폼도 프라이드의 플랫폼을 사용을 했어야 했고, 하지만 코나는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받은 셈이죠.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드라이브 모드, 사륜, 가솔린, 모니터도 8인치입니다. 스토닉은 7인치인데요. 만약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B세그먼트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고급 모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주 얇아서 손에 쏙 들어옵니다. 주기 편하고요. 스티어링 휠 위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서 스티어링 휠 전체로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계기판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방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행 속도, 진행 방향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상황, 필요한 교통 정보를 올려주고요. 그래서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으로도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주행 정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기판 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계기판을 잘 보면서 저거를 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면 차 스스로 차로를 읽으면서 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혹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그냥 정속 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지만 엘카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결합해서 나름 편리한 그런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이 간혹 생기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불편함을 탓해서는 안 되겠죠. B세그먼트 SUV인데요.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돈 주면 만들어 드립니다. 역시 원가 상승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대신 그냥 기본형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했습니다. 모든 트림에서 스마트 센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낮은 트림에서는 120만원, 위급 트림에서는 1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스마트 센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굽은 도로인데요. 역시 차로를 읽으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속 80km 정도 편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차선이 굽었는데요.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잘 차선을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B세그먼트 SUV 시장에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 주의 경보, 차로 안전,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음, 그리고 하이빔 어시스트 등으로 스마트 센스를 구성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바로 힘이 살아나는데요. 쭉쭉 시트가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옵니다. 엔진 소리도 확실히 달라졌죠. 가솔린 엔진이 좀 날카롭게 힘쓰는 그런 소리, 터보가 함께 작동하면서 날카롭게 소리를 올리는 엔진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는 노면에서 올라온 잡소리, 노면 마찰음 이런 부분들이 실내로 살짝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니고요. 노면 잡소리들이 이런 정도로 실내로 파고듭니다. 조금 도로 상태가 나은 곳에서는 훨씬 더 조용한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에코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투 쳐봐도 운전자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나대로 갑니다, 이런 반응이죠.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투 시트를 툭툭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엔진의 힘을 7단 DCT가 확실하게 직결감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투 하고요. 자, 이제 속도를 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바로 엔진의 힘이 폭발하듯이 살아납니다. 177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죠. 리터당 100마력 이상의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려서 속도를 보니까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체감 속도는 그보다 한 20-30km 아래인데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앞바퀴 굴림 차보다는 좀 더 우수한 정도의 고속주행 안정감 느낄 수 있는데요. 사륜구동이라고는 하지만 차체의 길이 자체가 짧고요. 휠베이스도 따라서 짧죠. 휠베이스가 짧으면 아무래도 자잘한 충격에 따른 차체의 거동이 커지게 됩니다. 자, 엔진이 힘을 쓰는데 그렇게 막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부드럽게 시프트업을 해 나가면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요. 자, 이 속도에서도 차선을 읽습니다. 스마트 센스의 완성도는 제법 높은 것 같습니다. 차로 유지 조향 보조 장비의 어떤 느낌은 마치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핸들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특히 코너에서 차로를 따라서 스티어링을 돌리고 있으면 또 다른 힘이 좀 더 작용을 해서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쓱 돌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주는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을 느끼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그 차에 대한 신뢰감,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시속 100에 세팅을 했습니다. RPM은 딱 2000에 고정되네요. 역시 배기량의 한계가 있죠. 배기량이 1.6이다 보니까 시속 100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엔진 회전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2000rpm 맞추고 있고요. 7단에 물려 있죠. 자, 수동 변속 모드에 해서 7단, 6단, 5단, 4단 380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3단으로는 3단으로도 내려가네요. 자, 3단에 5200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만져보면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자, 3, 4, 5, 6, 7단이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죠. 고속 코너링입니다. 고속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심리적인 불안이 크지 않습니다. 차체 쏠림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차급에 비해서 고속 주행 안정감이 제법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안정감 보이고 있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 말이죠.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아주 강한 그런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동을 슬며시 잡아보면 브레이크 제동을 하게 되면 차체에 걸리는 어떤 그 힘의 느낌을 받습니다. 앞부분이 적당히 숙여지고요. 브레이크를 놓으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 느낌들이 전혀 과장되거나 억지스럽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운전자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가 다룰 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썩 조용한 편은 아니죠. 속도를 조금 올렸는데요. 와글와글 이 바람 소리가 실내로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엔진 소리도 바닥에 노면 마찰음도 실내로 좀 파고드는 편이고요. 자, 하지만 속도를 줄여서 일상 주행 영역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확 줄어듭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속 90km에 맞췄고요. 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가 이어지죠. 전체적으로 작은 차체지만 그렇게 좁지 않은 사이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차급에 비해서 아주 많은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들을 갖췄습니다. 가솔린 터보는 177마력의 충분한 힘을 뽑아내고 있고요. 가진 것도 많이 있으니 가격이 조금 비싼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대기아차 전체의 구도로 본다면 윗급에 코나가 자리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급에 스토닉이 있으니까 좀 더 폭넓은 가격대로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한 번 더 코너를 시도합니다. 뒤가 탁 받쳐주는 게 느껴집니다.
사륜구동이어서 상당히 조향이 뉴트럴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타이어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뒤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의 멀티링크 그리고 그립력이 높은 타이어, 이런 조합으로 코너에서 나름 탁월한 그런 코너링 성능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륜락을 켜고요. 자, 자갈길 그리고 흑빛탈길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부드럽게 역시 힘들어하지 않고 툭툭툭툭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자, 약간 고랑으로도 타이어를 넣어 보고요. 가벼운 장애물 정도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의 자잘한 그 흔들림 기분 좋게 다가오고요. 저 안에 진흙탕이 있는데 저 안에 차를 들여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죠. 참아야 합니다. 굳이 혼자 와서 힘든 길을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자, 속도를 좀 내봅니다. 자, 미끌미끌 거리면서 그래도 노면을 잘 붙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리막인데요.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을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은 완전히 가속 페달에서 뗐습니다. 약 8km, 7km 정도의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 내리막길에서는 다운힐 어시스트 도움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차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오프로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런 그 작은 기능들이 아주 큰 효과를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륜 락 기능을 갖췄고요. 내리막길 속도 제어 장치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B 세그먼트 SUV라고는 하지만 어지간한 오프로드에서는 제법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성능을, 그런 기능을 갖췄다라고 보입니다. 제법 야무진 성능을 가진 셈이죠. 이 차 타고 좀 더 깊숙한 산속으로 오토캠핑을 떠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가서 특히 비포장길, 오프로드 산속길을 달릴 때는 이 사륜구동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올라서느냐 못 올라서느냐, 탈출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사륜구동의 유무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야무진 부잣집 막내도령입니다. 주어진 소임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노면 충격을 받아 넘기는 게 야무집니다. 차체 길이가 짧고 휠베이스가 짧은 소형 SUV, 소형차들은 이 충격에 약하거든요. 충격, 쇼크, 이 흔들림에 특히 약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충격, 전에 오는 충격은 조금 더 강합니다만 잔재동 없이 한 번에 딱 그 쇼크를 정돈을 해냅니다. 네, 지금까지 코나 타고 주행 성능 좀 알아봤는데요. B 세그먼트 SUV 치고는 상당히 야무진 주행 성능을 갖췄습니다. 편의 장비도 많고요. 부잣집 막내도령 같은 그런 모습, 디자인, 성능, 편의 장비 이런 면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동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B 세그먼트 SUV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작은 차에서 가격의 민감성은, 가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조금 비싼 듯한 가격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솔린 1.6 터보 엔진은 아주 힘찬 가속감, 고속주행 안정감 인상적이었고요. 중저속으로 이동할 때 어떤 그 편안함,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좌석은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뒀고요. 그 상태 그대로 뒷좌석에 와서 앉았습니다. 정확하게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될 테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 시트 포지션을 높게 해서 앉은 자세가 편합니다. 약간 기운 자세가 아니라 마치 의자에 앉은 듯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작은 소형 SUV이지만 딱 좋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 암레스트 들어와 있고요. 2개의 컵홀더. 자, 뒷창은 원 버튼으로 내려가진 않고요. 내려가는 동안 버튼을 쭉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차창 완전히 열립니다. 중간에 유리가 남는, 차창이 남는 경우는 없고 차창이 완전하게 개방되게 설계를 했습니다. 역시 올라가는 것도 원 버튼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손가락 길이보다 조금 더 높게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는 자세가 살짝 이제 불편하게 되죠. 다리를 살짝 벌린 자세로 앉게 돼서 그런데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뒷좌석에 셋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은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2열과 트렁크를 풀플랫으로 만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많은 짐을 싣고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페시아 하단부 무릎과 맞닿는 부분이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이 무릎을 지지하게 되면 지지하는 부분이 딱딱해서 무릎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편안하지 않은 거죠. 이 무릎과 맞닿는 부분은 조금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뒷좌석 공간에는 뒷좌석 승객을 위한 어떤 편의 장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원구도 없고요. USB 포트도 없고 송풍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암레스트에 컵홀더 2개 밖에 찾을 수 없을 텐데요. 젊은 층들이 이 차를 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럿이 타고 이동을 할 때 젊은 친구들이 어떤 전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좀 더 쾌적한 뒷좌석을 위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뒷좌석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아주 야무진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의 최상급의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팽팽한 가속감, 팽팽한 힘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B 세그먼트 SUV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차의 등장으로 해서 경쟁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 소형 SUV 시장이 제법 뜨겁게 달아오를 듯 하고요. 그 한가운데 아마 코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